아마 여기서 여러 가지 그 주제들을 다루신 것 같은데요. 오늘 저는 한국 교육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난 100년 동안 우리가 한 교육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게 제 말씀이고요. 그것을 아주 근본적으로 바꿀 때가 됐다, 그런 말씀이고요.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이것은 뭐 여러 경우들이 있겠죠. 저는 독일의 교육 개혁이 굉장히 성공적인 모델이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크게 봤을 때 과연 교육이라는 게 인간을 바꿀 수 있는지, 또 그렇게 해서 바뀌었다면 그렇게 바뀐 인간을 통해서 사회가 바뀔 수 있을지, 이런 좀 근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독일의 경우를 보면 교육 개혁을 통해서 그야말로 새로운 독일을 만들었다, 그 이전과는 다른. 그리고 또 이 새로운 독일인이 새로운 독일을 만들었다라는 게 이제 제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의 경우도 교육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것은 디그노크라시다. 이것은 이제 아이들 하나하나를 정말로 존엄한 존재로 보고 그 아이들의 존엄성을 끄집어내는 것, 그런 교육으로 가야 된다. 사실은 교육이란 것 자체가 educate라고 하잖아요. educate 자체가 에라는 게 밖으로라는 뜻이고 듀스라는 게 끈다, 풀의 뜻이잖아요. 풀 아웃의 의미죠, 교육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에게 지식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이들 속에 있는 재능, 또 취향,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한 아이가 그야말로 자신의 재능을 완전하게 구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교육인데, 우린 사실 아이들의 재능을 12년 동안 어떻게 보면 조직적으로 죽이는 교육이었을지 모르죠. 불행히도 졸업할 때 되면 연탄 공장에서 연탄 찍어내듯이 맞박에다가 영어 몇 점, 수학 몇 점, 이거 달고 나오는 걸 교육이라고 하고 아직도 그걸 반복하고 있으니 지금 한국 사회는 저는 교육과 관련해서 보면 미래가 없다고 봐요. 아이들이 개성도 없고 창의력도 없고 그 과정에선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너무나 무기력해요, 아이들이. 이제 더 이상 이런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 이 교육은 이제 끝내야 된다 라는 걸 제가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제가 교육학자도 아닌데 교육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은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늘 독일에 갔다 오는데요. 갔다 올 때마다 깊은 죄의식 같은 걸 좀 느껴요. 독일 아이들은 정말 행복하거든요. 학생들이 너무 행복해요. 사실 또 15세 전후한 인생의 황금기에 아이들이 행복을 느낀다는 것, 그것은 한 사회 전체를 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젊은 시절에 한 번도 행복감을 느껴보지 못한 한 사람이 성인이 되면 행복감을 느낄까요? 또 한 번도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 자가 타인을 위해서 타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사실은 너무나 간단한 문제잖아요.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는 거대한 불행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육이 만들어낸 가장 잘못된 산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바뀌어야 된다. 우리 아이들이 왜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아동기, 유년기, 청소년기를 이렇게 불행하게 지내야 돼요? 저는 단언컨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합니다. 가장. 이 말이 중요해요. 어느 나라도 일정한 정도의 경쟁은 하잖아요. 경쟁이 아주 없는 나라는 없다고 봐야죠. 그러나 독일 같은 경우는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이게 70년대 교육개혁의 모토였어요.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경쟁시켜서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놀라운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독일의 교육은 우리와 다른 교육이 아니라 우리와 극단적으로 정반대의 대립축에 있는 교육이에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극단적인 경쟁 교육을 하는 나라고요. 독일은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라는 모토 위에서 경쟁 교육을 사실상 금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독일이 경쟁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독일의 학문 수준이 떨어지나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학문을 유지하고 있는 게 독일이에요. 특히 사실은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미국 학문을 학문이라고 보질 않아요. 독일의 분위기는 너무 떨어지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인문사회 관련한 그런 텍스트들이나 이론서들을 보면 미국과 유럽은 아직도 차이가 큽니다. 지금 실용적인 공학이나 자연과학 분야, 이런 분야는 미국이 상당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올라왔죠. 그러나 정신과학이나 이런 건 큰 차이가 나요. 여전히. 또 독일 경제가 지금 경쟁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세계적인 경제 수준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실은 유럽 전체가 독일 경제가 너무 세져가지고 그게 문제거든요. 유럽 전체가 지금 독일의 서유럽은 독일의 앞마당이라고 하고 동유럽은 독일의 뒷마당이라고 하잖아요. 전부 다 독일 차들, 독일 물건들이고 심지어 슈퍼마켓 가도 식용품조차도 다 독일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독일의 경제 집중이 심해서 걱정이라는 게 많은 지식인들의 생각이에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한 나라, 이미 월등하게 부유한 나라죠. 그런데 그것이 경쟁을 시키지 않는 교육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죠.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새로운 생각, 그러니까 입시제도 하나 뜯어고치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교육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새로운 급진적인 생각이 좀 필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바로 디그노크라시다. 아이들 하나하나를 중시하고 그 아이들 하나하나의 존엄에서 출발하는, 그 아이들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 취향과 재능, 소양 이런 것들을 끌어내는 교육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1969년에 독일은 처음으로 20년 만에 정권 교체가 됩니다. 정권 교체가 되면서 빌리 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정치인이 등장하게 되는데, 빌리 브란트가 또 한 번 교육과 관련해서 한 발짝 더 나가는 거예요. 이 빌리 브란트는 당시에 선거 구호가 빌둥스게젤샤프트였어요. 교양사회. 그러니까 모든 독일인들이 다 높은 수준의 교양을 향유하는 그런 사회로 만들겠다. 이거 어마어마한 공약 아니에요? 네? 교양사회라고 하는 선거 구호를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빌리 브란트라는 인물을 보면서 야, 정치가 정말 이런 거여야 되는구나. 막 가슴이 뛰잖아요. 안 그래요? 그 사회 모든 구성원이 다 높은 수준의 교양을 구가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 가슴이 뛰지 않아요? 한국의 선거 구호 중에서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네. 또 하나 당시에 브란트가 들고 나온 유명한 구호가 바로 데모크라티 바겐이라는 구호예요. 민주주의를 다 해보자. 민주주의 어디까지 해볼 수 있는지 한번 다 해보자. 이런 구호를 들고 나왔어요. 네? 민주주의라는 것을 도대체 어느 수준까지 우리가 일상에서 구현할 수 있는지 다 해보자는 거예요. 실제로 다 해봤어요. 실제로 다 해봤어요. 독일에선 그 이후에 브란트가 되고 나서 어느 정도로 했나요? 예를 들면 대학에서 민주주의라는 건 뭐예요? 사실은 그 구성원들의 자치에 근거하는 게 가장 중요한 원리겠죠? 대학 안에서 예를 들어서 대학 안에서 대학 구성원이 누구겠어요? 교수, 학생, 또 직원은 독일에서는 대학의 구성원으로 안 봐요. 직원은 따로 조직되어 있어요. 사무노조가 잘 돼 있죠. 독일은 따로 잘 구성이 돼 있고, 세 번째는 바로 조교와 강사죠.
대학에서는 조교와 강사가 중요한 중간 매개죠. 그래서 학문 중간층이라고 하는데 이 세 그룹이 정확하게 3분의 1씩 권력을 분점했어요. 그게 가장 민주적인 방식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데모크라틱 바겐이에요. 민주주의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다 해보자. 그래서 3분의 1씩 분점을 한 거예요. 모든 결정을 할 때 이 3자가 33.3%씩 권력을 행사했어요. 운영하는데 말하자면. 여러분, 지금 한국 사람들한테 독일은 무지하게 좋은 이미지로 와 있죠? 독일의 부정적인 면도 굉장히 많은데 대체로 지금 한국에는 독일의 좋은 면들이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이 어떤 독일이에요? 과거 청산을 무지 잘한 나라. 그러면서 항상 일본에게 독일을 배워라 하죠. 또 복지국가를 아주 잘한 대표적인 나라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통일을 비교적 잘한 나라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은 사실은 68년 이후의 독일이에요. 그 이전의 독일은 우리와 거의 똑같습니다. 과거 청산 안 됐고요. 통일보다는 적대적인 그런 정책을 펼쳤고요. 복지국가 전혀라고까지는 말하지 못하지만 상당히 안 된 나라예요. 지금 우리 수준의 나라예요. 이것이 68 이후에 빌리 브란트에 의한 정권 교체가 되고 나서 확 변한 거예요. 그 이후에 새로운 독일이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바로 이 과정에서 교육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그래서 70년대 이후에 교육개혁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완전히 새로운 그런 독일인이라고 할까요? 새로운 아이들을 키워냈어요. 저는 사실은 가장 부러운 게 독일에서 8년을 살면서 열등감을 가진 사람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그런 사회가 가능하죠? 저는 독일 사회가 복지가 잘 됐다는 것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자존감과 강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부러웠어요. 물질적인 것보다도. 놀라운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는 사실은 70년대 교육개혁에서 경쟁을 금하고 있다는 거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열등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열등감을 가질 기회가 없으니까. 경쟁을 시켜놓지 않으니까 내가 누구보다 뭐하다라는 그런 상황 자체가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아비투어라고 하는데요. 아비투어. 이 고등학교 졸업시험은 거의 90% 정도가 붙습니다. 다 붙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학을 가고자 하는 아이들은 다 가도록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 아비투어를 붙으면 세 가지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원하는 때에 갈 수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아비투어를 붙은 아이들이 갖는 권리예요. 놀라운 거죠. 사실은 저는 원하는 때가 놀라워요. 우리 무슨 운전면허처럼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늦게 가는 사람도 많아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한국은 여러 나라 중에서 그냥 경쟁이 좀 심한 나라 정도가 아니고 전 세계에서 아마도 가장 경쟁이 심한 나라일 거다 그랬죠? 이 지표가 그거예요. 이걸 한번 보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2017년에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이제 한 설문인데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그러니까 경쟁 교육이 가장 심하다고 하는 4개국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4개국을 대상으로 뭐라고 물었어요?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당신에게 고등학교 시절은 무엇으로 기억되는가? 고등학교 시절은 당신에게 무엇이었나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는데 보세요. 한국 아이들은 80.8%가 사활을 건 전장이라고 답했어요. 사활을 건 전장. 미국과 중국 아이들이 딱 절반이에요. 딱 절반. 40%가 전쟁터라고 미국과 중국 아이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본 아이들이 좀 놀랍죠. 일본 아이들은 약 14% 정도예요. 이게 좀 놀랍더라고요. 일본도 비슷할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저 일본 쪽은 제가 따로 많이 물어봤어요. 여러 사람 물었는데 다 맞대요. 이게
일본은 경쟁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고등학교 시절을 76%가 하나의 함께하는 광장으로 기억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대요. 이걸 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일본을 경험한 사람들은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우린 자꾸 길을 닫잖아요. 길을 닫아 놓으니까 실제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의 몇 프로 정도가 구현되는 것 같아요. 아주 적은 부분밖에 구현이 못 되잖아요. 이건 효율성의 관점에서도 잘못된 교육인 거죠. 최대한 아이들에게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경쟁시키지 않고, 그렇게 해서도 훌륭한 그런, 말하자면 국가로서 발전할 수 있고 사회로서도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독일이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을 좀 잘 배워서 그런 부분들은 독일로부터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을 이런 경쟁의 고통으로부터 좀 해방시키고, 또 아이들을 좀 사유하고 하는 그런 아이들로 키우면서, 또 모든 아이들이 자신들의 잠재력을 구현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하게 주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우리 한국 교육이 좀 바뀌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